마음으로 수학의 힘을 키우는 파워수학. 안녕하세요.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은혜쌤과 개념 뿌리 뽑기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곱셈공식의 변형, 그리고 곱셈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식의 나눗셈까지 오늘 이제 사칙연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쵸. 계산이란 길고 지루하고 정말 귀찮고 힘들지만 또 우리가 계산을 못한다는 건 뭐 영어의 알파벳 모르는 거랑 똑같다고 진짜 많이 들어봤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 곱셈공식 변형이나 이 나눗셈 파트는요, 사실은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일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셔도 아깝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변형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공식의 변형. 지금 선생님이 두 개의 시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앞쪽은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야?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죠? 우리 곱셈공식이 사실 2차 부분이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변형도 마찬가지로 2차 부분은 중학교 때 나온 겁니다. 예, 중학교 때 나왔는데 지금 또 왜 할까요? 그쵸? 배웠으면 다 알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중학교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고등학교 걸 이렇게 살짝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배운 내용부터 확인을 할 텐데, 곱셈공식의 변형의 증명은 뭐 굉장히 쿨하죠. 예, 곱셈공식 쓰시고 한쪽으로 이항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볼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를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단지 이걸 뭐 언제 써야 될지를 잘 몰라서 못 써먹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변형은 오늘 지금 보시면 앞쪽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지금 뭐 이렇게 3개랑 네 4개가 있는데 선생님 아마 이쪽에 2개 정도 더 추가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이 써주는 거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도 진짜 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정말 딱 게을르게 생기지 않았니?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하나 안 하면 안 되는 거만 남긴 거야. 내가 남겼는데 또 줄이면 안 돼. 네, 제가 줄여드린 거는 다 하셔야 돼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딸딸 외우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게 다 외운다고 또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겁나 짜증나는 건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거 써야 될지 이거 써야 될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은 일단 뭐 4개, 그 다음 뒤쪽에 4개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어떻게 쓸 거냐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앞쪽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어. 그러면 1번 요 2개 중에 하나를 써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런데 이제 1번 위에 걸 쓸 거냐 아래 걸 쓸 거냐는 정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만약에 합하고 곱이야. 그럼 첫 번째 거 쓰겠죠? 근데 차하고 곱이야. 그럼 두 번째 거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주는 정보가 이쪽 섹션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질문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걸 쓸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어요? 일단은 4개는 다 외우셔야 돼요. 증명은 그냥 곱셈공식 쓰시고 이항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뭐 2번 같은 경우에 증명 뭐 굳이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뭐.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야. 그럼 a 빼기 b의 제곱은 뭐였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b 뭐 이랬단 말이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거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었어. 한 번 할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다? 얘는 전개형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지? 맞아요? 그럼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 있대. 얘는 전개형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하면 얘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더해주면 되겠죠. 얼만큼? 4배 ab만큼. 이렇게 해주는 순간 여기가 2ab가 되면서 같아지겠네. 뭐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쌤이 생각한 외우는 방식은요. 제가 또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식은 일단 더하기면 빼기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빼기면 더하기고요. 빼기면 더하기고요. 더하기면 빼기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래서 부호는 만든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완전제곱 하나가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제곱이 하나 있으면 2예요. 완전제곱이 식 전체에 한 번 있으니까 2예요. 근데 완전제곱이 2번 있죠? 네, 그럼 4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완전제곱이 2개 있으면 4다. 나는 그렇게 외웠다는 거. 이 정도. 외우셨죠? 자, 원래 10대는 머리가 좋으니까 뭐 금방 외우니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오도록 할게요. 3차인데 네, 3차도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어떻게 만들 거냐? 뭐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만들 수도 있고 a 빼기 b의 세제곱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어떻게 생겼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 뭐 이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3AB로 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공통으로 묶어주시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A 남고요. 뒤에서 B가 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첫 번째에 있는 공식처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알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이쪽으로 샥 넘겨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쌤이 외운 방식은 그래요. 제가 그렇죠. 자, 오시면 일단 더하기면 빼기입니다. 빼기면 더하기예요. 여기까지는 2차랑 비슷하죠. 완전제곱 하나가 2였잖아. 그래서 완전세제곱 하나는 3을 의미한다. 저는 이 정도까지 외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아마 선생님이 곱셈 공식에서 또 엄청 목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겠지. 차수는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세제곱이잖아요. 이거 다 3차거든. 근데 요렇게만 있으면 이게 몇 차니? 2차잖아. 그래서 1차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있는 거 한 번 더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은 아까 제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공통으로 그냥 묶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얘는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쪽에 써져 있는 게 한 번 더 들어가는구나 정도로만 외워주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요. 네, 겁나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치고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걸 이용한 문제를 쓸 거야. 그래서 얘를 만나면 언제나 늘 항상 숨을 안 쉬고 얘가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사실 얘가 새롭지는 않아. 이게 2차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원래 배우기는 해. 어디에서 배우냐면 좀 이렇게 고난이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지. 한 걸음 더 이런 거 있잖아. 만점을 받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그게 많이 나와요. 이미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요거는 제가 잠깐 증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매번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증명을 하면 좀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쵸? 내가 한 번 하고 니네는 안 하길 바래서 하는 거니까. 자, 결론을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완전제곱, 아시다시피 개수가 다 2AB, 2BC, 2CA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멀쩡하게 있는 거에 2배를 해줍니다. 근데 멀쩡하게 있는 거에 2배 하면 갑자기 2배 하면 안 되니까 앞쪽에 2분의 1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화면에 다 나오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줬어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전개는 어떻게 해주나요 하면 2배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모든 애들에게 다 2배씩. 괜히 썼어. 어쨌든 끝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얘가 2a제곱인데 2a제곱을 이렇게 써볼게. a제곱 더하기 a제곱. 괜찮죠? 2b제곱을 네. b제곱 더하기 b제곱. 2c제곱을 c제곱 더하기 c제곱. 참을 수 있지? 2ab, 2bc, bc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똑같지는 않겠죠? 앞에 몇 배는 해줘야 돼? 2분의 1배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겠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2ab 하나 따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여기까지 되셨죠? 잘 돼가네, 그치? b제곱, c제곱, 2bc 이렇게 잡아주면 b 더하기 c의 완전제곱.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무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c제곱, c, a제곱 이렇게 해서 c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써먹을까 늘 이제 우리가 나이도 좀 높은 문제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곱셈 공식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죠? 정확하게 외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외울 거면 안 외우는 게 나아. 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안 외우면 어차피 틀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이제 변형. 앞에 4개, 뒤에 3개인가요? 네, 그쵸? 7개 정도 되니까 외우셨죠? 일단은 잠깐 스킵하고요. 외우시고 문제를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안 외우면 알파벳 모르고 영어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못 맞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자, 저는 외웠으니까 이제 바로 갈게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곱셈 공식 변형이 지금 한 7개 되니까요. 도대체 뭐 어떤 거 써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질문과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쓸지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차와 곱이 나왔고요. 그리고 합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어떤 공식이었나요? 그쵸? 항상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베스트 하거든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으로 시작할 수 있죠. 뭡니까? 그렇지!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a 빼기 b의 제곱. 자, 빼기니까 더하기라고 쓰시고 완전 제곱 2개니까 4배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뭐 썼으면 뭐 90% 맞은 거네.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A 빼기 B가 2고요. 요만큼이 2예요. 2의 제곱. A, B가 얼마입니까? 8. 그래서 뭐 기본 문제라서 아주 쉽게 나왔어요. 32. 그래서 36으로 일단 첫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되셨죠? 자,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래. 맞습니까? 그렇죠? 자, 주어진 정보는 차와 곱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자고요? 차로. A 빼기 B의 세제곱.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빼기니까 무조건 더하기. 개수가 3이 완전 세제곱 하나니까 3이라고 쓰시고 A, B까지 썼는데 차수가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 번 더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앞쪽에 써져 있는 걸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됐죠? 차와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맞겠네요. 맞습니까? 적용할까요? A 빼기 B가 얼마야? 2죠. 그럼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A, B가 8이고요. A 빼기 B가 2였어요. 계산하시면 8에 6, 8에 48인가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56.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적용해서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요. 우리 앞쪽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정도는 뭐 아주 쿨하게 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속도를 높여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안 해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뭐 어차피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치?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가 합하고 곱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더하기니까 빼기라고 쓰고 완전 제곱 하나니까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죠. A 플러스 B 3의 제곱이고요. 2의 마이너스 1. 그렇죠? 가로는 생명입니다. 네, 그렇죠. 9의 더하기 2연. 그러면 11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어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 빼기 B의 완전 제곱으로 시작하는 공식 뭐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예요? 합이죠. 그러면 합을 일단 제곱해 주시면 호환이 됩니다. 그죠? 자, 더하기니까 빼기인데 완전 제곱이 2개죠. 그러면 4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적용하시면 돼요. 자, 3의 제곱이고요. 빼기 4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9 더하기 4, 13. 이런 파트의 포인트는요.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데 이번엔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니까 빼기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완전 세제곱 하나라서 3AB에 차수 맞춰줍니다.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적용만 하시면 되겠네요. A 플러스 B가 3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B가 얼마야? 마이너스 1.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얘는 27이고요. 더하기가 되겠죠. 9가 돼서요. 36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오니까 선생님 뭐 중학교 때 한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맞으시면 됩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워서 고등학교 때까지 쓰는 내용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곱셈공식 변형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A와 A의 역수의 합 또는 차를 물어보고 그것에 관련된 연산을 물어보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요건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냐면 지금 합밖에 안 나왔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를 잠깐 볼까요? 앞에 문제를 보시면 합과 그렇죠? 합과 곱. 전 문제도 합과 곱, 차와 곱. 어쨌든 정보가 2개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합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풀 수 있단 말이야. 엄청 멋있는 거지. 그렇죠?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둘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안 써 있는데 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분하면 1이거든. 그래서 합만 나와도 곱도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합만 나오지만 곱도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겠죠? 겁나 예쁘게 쓰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합과 곱이 있으니까 합을 써주시고요. 제곱을 써주시고요. 더하기니까 빼기라고 쓰고요. 2배에 어떻게 되면 돼요? 곱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약분이 될 거야. 이해되셨죠? 그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이 오늘 3이기 때문에 3제곱 빼기 2가 됐고요. 간단하게 7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도 그대로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쵸? 난 합을 아니까 합의 제곱으로 호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하기니까 빼기라고 씁니다. 완전 제곱 2개라서 4라고 써주시면 되고 안 나와 있지만 곱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다시 약분을 누릴 수가 있고 여기까지 되셨죠? 계산 적용할게요. 자, A 더하기 A분의 1 얼마요? 3이죠? 네, 3제곱 하면 얼마겠어요? 3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왔으니까 빼기 5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한 문제 정도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수까지 아시면 이제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만 나와 있지만 뭐가 있는 거랑 똑같다? 그렇지. 곱이 있는 거랑 똑같다.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곱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차와 곱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제곱의 굉장히 정상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a제곱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초반이라서 완전 차근차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암산하실 수 있는 다들 능력자 되실 것 같아요. 자, 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곱셈50 변형 중에 위에 거 쓰시면 되고요. 제곱입니다. 빼기니까 더하기 써주시면 되고요. 완전제곱 하나라 2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a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a-a분의 1이 얼마였어요? 4였죠? 그래서 4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됐으니까요. 정답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16에 18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나는 합의 제곱을 물어봤는데요. 차를 알고 있어. 차의 제곱으로 호환을 시켜주면 되겠지? 자, 빼기니까 더하기라고 쓰고요. 완전 제곱은 2개이기 때문에 4라고 써주시고 a 곱하기 a분의 1 약분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마무리하죠. 자, 빼기가 4예요. 4의 제곱 더하기 4. 그래서 16에 더하기 4 해주시면 20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관련된 문제 지금 2차 항의 두 종류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볼 건데요. 만약에 물론 우리 교재에는 이제 얘도 곱셈공식 변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구제 변형을 물론 외우시면 좋지만 제가 말했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제가 웬만하면 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해온 게 나왔어. 예를 들면 문제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네들이 등장하는 곱셈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3개짜리. 그리고 제곱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아는 곱셈공식 뭐 있습니까? 그쵸? 3개의 완전 제곱. 써주시면 됩니다. 전개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요. 안 외우면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추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외우셨으면 아주 빨리 풀 수 있고 아니면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얘가 3이죠. 3제곱. 얘가 질문이야. 2배 a, b, b, c, c 2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9에서 몇 빼면 돼? 4를 빼면 되잖아. 5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물론 이 아이도 곱셈공식 변형으로 다 만들어서 외워버리시면 돼요. 물론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외우시면 아주 빨리 할 수 있고 아니어도 얘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오늘 배운 곱셈공식 변형은 안 외우면 안 된다. 선생님 걔도 곱셈공식에 다 때려 넣으면 돼요. 하지만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수학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만큼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앞쪽 내용 정리해봤어요. 이제 잠깐 정리하고 드디어 마지막 다항식의 나눗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요,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사실 이제 식의 나눗셈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금 보시면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제 잘 적용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새롭게 느껴지시는 이유는요. 자연수의 나눗셈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리를 좀 잊어버렸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서 하나 확실한 원리를 잡아주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식의 나눗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148 나누기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벌써 암산해서 나도 할 줄 알아. 내가 너무 계산서 잘하거든. 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원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진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이고요. 3입니다. 1에는 3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에 얼마입니까? 그쵸? 4번 들어가겠네요. 그럼 얘랑 곱해서 그쵸? 유치하지만 이 원리를 찾는 거예요. 4, 3, 12. 그래서 위에서 아래 어떻게 했어요? 뺐단 말이야. 그지? 빼서 얼마야? 2지? 없으면 얘는 이렇게 내려쓰기로 했잖아. 8. 기억나니? 그거야.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얼마예요? 3, 9, 27. 그래서 위에서 아래 또 뺐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1.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썼어? 얘가 몫입니다. 라고 불렀죠. 맞습니까? 그렇죠? 얘를 뭐라고 했어요? 얘를 나머지입니다. 라고 불렀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연수는 나누면서 사실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왜냐면 여기 그냥 40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유는 뭐예요? 그쵸?
숫자를 나누면서 이 1이라는 건 얘보다 크면 안 돼. 왜? 더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자연수에 있어서는 뭐 0보다 커야 돼. 그쵸? 음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니크하게 나눗셈을 정의했다는 거죠. 오늘 다항식에 있어서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곱하고요, 빼시면 돼요. 그리고 못 구하고 나머지 구할 거예요. 대신 얘가 식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아이디어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과 그 다음 차이 나는 점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얘를 한번 잡았는데요. 네. 식이니까 조금 차이 나는 점도 있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있잖니, 막 여기 되게 커, 막 31, 막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3 아니라. 근데 어차피 요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큰 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다항식에 있어서 나눗셈을 할 때 원칙,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요, 최고차만 봅니다. 차수 중에서도 최고차만 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애 중에서도 최고차만 보고, 나누는 애 중에서도 최고차만 봅니다. 얘네끼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열심히 생각합니다. 얘한테 뭐 곱하면 얘 될까? 자, x에 뭐 곱하면 2x 제곱이 될까요? 2를 곱하고 x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곱할 때는 얘랑 얘를 곱해줍니다. 자,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2x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6x. 자, 포인트는요. 곱하고 나면 위에서 아래는 빼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빼줄게요. 그래서 목적은 최고차를 무조건 날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고차만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눗셈에 있어서 식의 나눗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죠. 얘 어떻게 했어? 없으면 내려갔잖아. 예, 없으면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또 봅니다. 뭐만? 최고차만. 여기까지 되셨죠? 자, x에 뭐 곱하면 x일까요? 1 곱하면 되겠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곱할 때에는 얘랑 얘를 다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x 더하기 3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6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자, 왜냐하면 뭐 x에 x분의 6 뭐 이런 건 아니야. 그치? 됐지? 다항식 곱셈 나눗셈 하실 때 원칙은요. 언제까지 하냐. 이거 역시 나머지의 원리로 해주시면 되는데 숫자에 있어서 나머지의 조건은 뭡니까? 나누는 수보다 작고 0보다 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항식은 뭐 크기는 없는 거잖아. x에 따라서 크기 자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차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그것은 나머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낮으면 돼요. 차수가 뭐 할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1차인데 여기가 1차면 더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가 숫자가 되면 이제 더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만해야 되는 거야. 이 나머지의 약속은요. 인생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다항식의 고난이도 나눗셈 무조건 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뒤쪽에 나머지 정리해서 거의 목숨같이 여기면서 쓰셔야 되니까 별표를 5만 개 다시고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이 뭐야? 몫이겠죠?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나머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숫자를 나누는 로직과 식을 나누는 로직은 똑같습니다. 네,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 차이점은 이 나누는 나머지의 약속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에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적용해서 뭐 문제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우리 뭐 나눗셈 굉장히 쿨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 정할 때 주의사항 뭐라고요? 최고차만 본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약속이 있다.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요. 뭐로 나눴다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대요. 그럼 뭐만 본다고? 최고차만 보라 그랬어요. 나누는 거에 최고차. 그죠? 나누어지는 거에 최고차. x에 뭐 곱하면 x제곱 볼 될까? 나는 그것만 생각해. 오로지 딱 하나만 생각해. 뭡니까? x의 제곱. 자, 곱할 때는 대신에 다 같이 곱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x의 세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를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치, 없어져.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어. 그치, 이제 안 남았어. 그러면 나머지를 내려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합니다. 뭐 곱하면 될까? 자, 얘한테 뭐 곱하면 얘 될까요? 4 곱하면 되겠네요. 계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4x에 빼기 8이겠죠? 자, 위에서 아래는 동일하게 또 빼주시면 됩니다. 없어지고요. 1 빼기 8이니까 9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나누는 거 1차였어요. 그럼 나머지가 숫자.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예요?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자. 몫은 뭡니까? 이쁘게 써볼까요? 그쵸? 요만큼. 자, 나머지는 뭘까요? 네, 나머지는 9.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계산만 꼼꼼하게 하시면 사실은 거의 점수를 주는 파트가 아닐까. 우리 한 2문제 정도만 더 연습하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속도를 올려볼까요? 그렇죠? 자, 다음 식을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제 좀 스피디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x에 뭐 곱하면 x 세제곱 돼요? x 제곱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면 x 세제곱. 곱하면 x제곱. 오,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문제가 천사 같습니다. 둘이 다 날라갔어요. 자, 내렸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자, 마찬가지야. x에 뭐 곱하면 마이너스 2x 되겠어요. 저 마이너스 2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되고요. 5가 됐습니다. 자, 오늘 1차였기 때문에 나머지가 숫자 됐을 때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자, 목과 나머지 이쁘게 써볼까요?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 나머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 풀고 정리할게요. 자, 다항식을 나눗셈, 목과 나머지 다시 한번.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나누는 아이가 2차의 경우입니다. 항도 3개가 됐어요.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곱차만 그래서 노리셔야 돼요. 자, x제곱에 무엇을 곱하면 x세제곱이 되겠습니까? 저 x 하나만 곱하면 되겠죠? 모든 애들한테 x씩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x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됐네요. 자, 위에서 아래 빼주시니까 어머!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다 똑같아서 다 없어졌어. 문제가 이렇게 천사 같을 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죠? 얘가 몫이고요. 나머지 숫자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그쵸. 굉장히 특이할 것 같았지만 자연수 나눗셈 하는 방식과 똑같았잖아요. 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내용 배웠어요. 이제 곱셈공식 다 배웠으니까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 하나 배웠고요. 이제 곱하기 다 끝났기 때문에 나눗셈까지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일단 우리 곱셈공식 변형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관련된 곱셈공식 변형은 2가지였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합이냐 차냐에 따라서 뭐 2가지 스타일로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더하기일 때는 빼기였죠. 완전 제곱 하나는 2를 의미했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차가 주어져 있다면 빼기일 때는 더하기 해주시면 되고 완전 제곱 하나는 또 2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만약에 합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을 물어본다면 그때 차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 빼기니까 더하기 써주시면 되는데 식이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이 2개라면 4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곱셈공식 변형이 여러분의 손으로도 술술술 쓰일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수업이 정말 보람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경우에는 합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 이렇게 써주고요. 더하기일 때 마찬가지로 반대 빼기로 써주시면 되고 완전 제곱 하나가 2라고 생각하면 2개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다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정말 무한히 반복하셔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실 공식은요. 이제 고등에서 추가되는 내용들이었죠. 예, 3차 더하기 3차입니다. 합이 주어져 있는 경우일 거고요. 이 경우는 더하기일 때 마찬가지로 빼기로 바꿔주시면 되고 완전 세제곱은 3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3차의 주의사항은 차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앞쪽에 1차를 한 번 더 써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빼기일 때 마찬가지로 차가 주어져 있겠죠. 더하기에 반대로 3의 AB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 한 번 더 써주셨으면 됐어요.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내신 혹은 모의고사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쓸 거라서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뭐였습니까? 그렇죠. 2분의 1에 언제나 이걸로 바꿔서 쓸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꿔서 써주실 수 있다면 일단 우리가 변형 좀 하는 애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 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째로 배운 내용은요. 이제 곱하기가 다 끝나서 우리 나눗셈을 배웠어요. 그쵸?
자, 나눗셈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새로운 게 아니었다. 그쵸?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됐었어요. 뭐였습니까? 그쵸?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 나눗셈하고 통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나눗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오늘 이후에 계속 이 다항식 나머지 파트에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했어요. 무엇의 약속? 나머지의 약속이었죠. 그래야 나눗셈이 유일하게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의 식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어떻게 될 때까지? 작아질 때까지 나눠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아이가 만약에 1차라면 나머지는 숫자. 나누는 아이가 2차라면 나머지는 1차거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우리가 나머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머지의 약속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눗셈까지 이제 다항식의 4친연산 다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또 다음 강에서 열심히 열강 준비하고 있을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